네, 첫 번째 키워드 아래 공포입니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걸까요? 네, 우리 광복절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가 대폭락을 했죠. 예. 8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는 막판에 조금 상승 반전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고 전반적으로는 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장단기 금리 격차, 이른바 아래 공포, 이 리세션 포비아를 꼽고 있어요. 예. 이 현재 지금 뉴욕에서 나오는 많은 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졌다. 그렇게 되면 이게 리세션 공포라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경제학적으로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온다는 그 어떤 학문적 근거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이나 관행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그냥 촉감에 의한 진단일 뿐이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바로 곧 세계 경제가 침체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흔히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이를테면 10년짜리다 이러면 10년 후에 원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금리가 좀 더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져야 돼요. 2년과 10년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무려 5배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금리는 내일 모레 2년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더 쌀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뉴욕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놓고 보면 10년짜리 금리가 1.6%대로 떨어져서 2년짜리 금리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는 좀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제 절하됐다는 얘기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은 자,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 10년짜리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경기가 더 나쁠 것이다 생각해서 돈을 미리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장기채 금리가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이른바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그것이 장기 금리가 떨어진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예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일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실제로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이후에 일정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온 사례도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확정 불변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밤사이에 제닛 옐런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미국이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래서 갈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지금 잠시 생각하는 중이다. 그래서 장기금리 쪽으로 묻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측면 하나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데 전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흔들리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흔들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신흥국으로 갈 돈이 잠시 미국으로 좀 대피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침체나 세계 경제의 대공황 사태로 예단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 이것이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고 지금 미국의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UC 버클리
버클리 대학 경영학과 교수인 제닛 옐런의 진단입니다. 네. 물론 세계 경제가 엄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일본과 한국도 무역 전쟁 중이죠. 이것이 불확실성을 야기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독일 성장률이 지금 크게 떨어졌죠. 네. 그래서 독일의 이 지표에 연동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ELS 상품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판 것이 전부 지금 적자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고, 또 어저께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표가 이래 하락 일변도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어제 밤사이에 소비 지표가 소비 증가율이 0.7% 나타났거든요. 예. 당초 5월가에서는 이것이 0.3%에 그칠 것이다 했는데 2배 넘게 약 2.3배 정도 소비 지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소비자들이 또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미국 경제가 나쁘냐 좋으냐. 그런데 현재 지표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대로 좋다를 넘어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이 두 개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제닛 옐런 교수의 말대로 세계에 많이 풀린 돈이 미국으로 가면서 이 돈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아래 공포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튼 아래 공포 자체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바로 세계 경제의 공황을 몰고 오는 것은 전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만사부려톤톤이라고 이런 어떤 패턴 변화에 우리 다 같이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특히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 소득 분배나 경기 안정화 정책, 부동산 안정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경기 하강을 막는 경기 안정화 노력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좀 달리 봐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